어거스트 박사가 램프 기술을 발견하고 헐 박사를 만나 이뮤노믹이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때가 2006년입니다. 그리고 헐 박사는 알러지에서 어떤 발견을 합니다. 2015년도에 아스텔라스에게 애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의 내용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멋진 플랫폼 기술을 보고 가능성을 발견했고 회사를 설립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단기적으로 애로까지 하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로를 하고 나면 이뮤노믹은 할 게 없어지잖아요. 애로를 한 2015년을 기점으로 여기에서 다음 여정이 시작됩니다. 2015년도 애로 계약을 마친 헐 박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듀크 대학에 있던 길보아 박사의 연구였던 겁니다. 이번 5월 4일 월드백신 콩그레스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헐 박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보아 박사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뮤놀로지 면역학이었습니다. 그것도 캔서 이뮤노테라피라는 항암 면역 치료제였던 것이죠. 헐 박사의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알러지가 아니라 암 백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아스텔라스에게 애로를 하면서 헐 박사는 이제 알러지 말고 우리는 캔서 이뮤노테라피라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동안 알러지에 집중했던 헐 박사는 목표를 완수하고 나니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분야가 흥미로웠던 겁니다. 이뮤노믹 유튜브에 헐 박사 인터뷰를 보면 헐 박사는 때로는 인스팅트, 본능, 직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알러지 다음으로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을 선택했죠? 네, 그것은 흥미로우니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관심이 가서 하고 싶었는데요 라고 했던 겁니다. 길보아 박사의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면 헐 박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지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길보아 박사는 수지성 세포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ur claim to fame, 즉 우리가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유명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유명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헐 박사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덕션, 형질 도입입니다. 형질 도입이라는 것은 DNA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동시키느냐면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DNA 조각을 이동시킵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건데요. 먼저 박테리아는 세균을 말하죠. 그리고 페지는 포식자를 뜻합니다.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대식세포를 매크로페이지라고 하죠. 매크로는 크다는 뜻이고 페이지는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대식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거시경제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어로페이지는 자가포식인데 어로라는 셀프 뜻과 페이지라는 잡아먹는다는 뜻이 합쳐져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오토코릴레이션은 자기상관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박테리아 포식자죠. 세균을 잡아먹는데 세균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세균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름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지만 정체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을 숙주로 삼는 녀석이죠. 세균을 잡아먹지만 크기는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주 작은 녀석이 자기보다 몸집이 큰 세균을 파괴합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파괴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쓰는데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세균 포식자인 박테리오파지잖아. 그래서 현재 박테리오파지를 항생제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기존의 항생제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세균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잡는데 박테리오파지를 써보려는 노력들이 있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아마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숙주가 필요하느냐입니다. 세균은 혼자서 살아가는데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없으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있는 곳에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숙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이성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는 보통 한 종류의 박테리아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나랑 딱 맞는 숙주가 있다는 소리죠. 박테리오파지가 숙주를 만나면 무엇을 할까요?
분명 혼자서 생명활동을 못합니다. 숙주세포를 자신의 공장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도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도 DNA를 가지고 있죠. 이 DNA를 바로 숙주세포에게 주입시키는 게 박테리오파지가 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는 DNA로 나를 복제할 수 없는데 숙주세포를 이용하면 나를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숙주세포의 공장 좀 같이 쓰자는 거죠. 물건 만드는데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외주를 줘서 나를 만들어내는데 돈은 안 주는 게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냥 붙어서 공짜로 공장 돌리고 다 쓰면 버리고 또 다른 공장을 찾아가는 게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죠. 참고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은 DNA일 수도 있지만 RNA일 수도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숙주가 될 세균한테 붙죠. 세균의 특정 세포막을 인식해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붙은 다음에는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로 주입시킵니다. DNA나 RNA 중에 하나겠죠. 숙주세포에게 주입되는 건 달랑 이거 하나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정말 간단한 구성이죠. 그냥 DNA를 가지고 있는데 세균을 발견해서 붙은 다음에 자신의 DNA를 밀어 넣으면 끝인 겁니다. DNA는 설계도입니다. 무슨 설계도냐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입니다. 박테리아 내부로 들어간 DNA 설계도는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만들어냅니다. 설계도대로 처음에는 머리와 꼬리들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머리와 꼬리가 합쳐지면서 처음 생겼던 박테리오파지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볼일 다 봤으니까 세균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방출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게 박테리오파지인데요. 어떤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세포 안으로 자신의 유전물질을 집어넣었는데 그 유전물질이 숙주세포 DNA랑 결합해서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질 도입입니다. 아까 형질 도입이란 DNA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박테리오파지가 세균한테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유전물질을 주입했죠. 그리고 복제합니다. 복제가 완료되면 완성품을 밖으로 방출시키죠. 그런데 여기에서 초록색 DNA를 가진 신기한 박테리오파지가 만들어집니다.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돌연변이처럼 만들어진 것이죠. 초록색 박테리오파지는 자신의 DN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감염시켰던 세균의 DNA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은 원래 박테리오파지의 DNA만 가지고 있는 건데 초록색은 원래 박테리오파지의 DNA 뿐만 아니라 숙주세포의 DNA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박테리오파지가 다른 세균을 또 감염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변종이다 보니까 숙주세포의 DNA랑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6번에서 세균은 원래 자기 자신의 DN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번의 다른 세균의 DNA가 지금 내 DNA랑 합쳐진 것이죠. DNA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 말이죠. 이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박테리오파지가 DNA 조각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며 형질 도입이 성립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헐 박사가 관심을 가졌던 길보아 박사의 연구는 바로 mRNA로 암호화된 종양 항원을 수지상 세포로 형질 도입하는 연구였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15년 이뮤노믹은 아스텔라스와 에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기 성과를 냈는데요. 헐 박사가 다음 목표로 삼는 데 큰 영향을 줬던 흥미로운 연구는 듀크대 길보아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바로 mRNA로 암호화된 종양 항원을 수지상 세포로 형질 도입하는 연구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